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 해고 관련된 보도 해프닝이 나오면서 출렁거렸습니다. 파월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트럼프가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했다가 이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가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했고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난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 종목 급증한 상황 이후에 시장의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창 전부 다 시가총액 1위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세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이외의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미증시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한국 관련된 지표도 이제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출렁거리면서 업종별 변화도 되게 심했는데, 뭐 어쨌든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오르고 3개 빠졌어요. 뭐 에너지 많이 빠진 거 제외하고는 하락한 업종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장중에 좀 출렁거렸지만 장중만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파월이 해고되지 않겠구나 라고 안도감을 가지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뉴스를 정리해 보면 6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이상하게 나와갖고 투자자들이 걱정하게 됐잖아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는 0%, 변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 후에 좀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안도하는, 걱정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금융주라든가 존슨앤존슨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좀 엇갈렸는데 존슨앤존슨은 뭐 6% 급등을 하고 금융주들은 엇갈렸거든요, 주가가. 근데 어쨌든 숫자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 이게 좀 또 전체적으로 안도감을 주는 그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베센트 장관이 무역 협상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신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라면 계속해서 어떤 관세 관련해서는 뉴스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주가 크게 엇갈렸는데, 한때 이제 전 세계 최대 슈퍼을로 알려져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네덜란드의 이제 ASML이 그 관세하고 지정학 문제로 내년도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이게 이제 몇몇 반도체주 주가를 동시에 끌어내렸습니다. 일부 장비주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을 유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 이제 그 나스닥이 좀 고전했던, 뭐 후반에 올라가긴 했지만 장중에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린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 이 베이지북이라는 건 연준에서 평가하는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준에 이제 12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꼽아서 이 지역은 경제가 이래, 이 지역은 경제가 이래 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이래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경제 활동이 약간 늘어났다. 다만 이제 관세 등 이런 것, 관세 때문에 여름쯤 됐을 때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시장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파월 해고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거는 일부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CBS에서 그러니까 파월을 해고해야 되는지 공화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오케이, 해고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뉴욕타임즈에서 이 해임하는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 봐서는 실제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추진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백악관 인사가 파월 해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는데, 이게 언론 한 곳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통해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때문에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 빠지고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트럼프가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제를 깔았는데, 이게 사실 파월이 최근에 이제 해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한 게, 연준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25억 달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3조 원이 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건물을 하는데 막
뭐 하여튼 귀빈용 엘리베이터 만들고 대리석 깔고 하여튼 했는데 그래도 저게 3조 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당초 이제 신고했던 것보다 한 7억 달러 정도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게 사기가 아니라면 해고할 계획이 없다. 사실상 해고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은 형편없이 일하는데 어차피 몇 달 지나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 지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뭐 임기 채우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비둘 거고 어쨌든 나중에 좋은 사람 선택해서 변화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해임설에 어떤 종지부를 찍어주는 오늘 해임설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이 그나마 일 잘했다. 그래서 해임하면 금융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국채금리도 보면 장중에 막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출렁거렸고 주식시장도 빠졌다 올라오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달러도 출렁거렸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흔들렸다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증시 올라온 거 봐라. 그러니까 관세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라 관세는 실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생각이 맞는 게 보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내수주하고 수출주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수출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수출주가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관세에 따른 타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세를 실제로 그렇게 부과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은 믿고 수출하는 기업들 쪽에 어떤 더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생각이 잘못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생각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문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관세 비용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그 수입업자들이라든가 외국인들 비중이 그렇게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 비용 만약에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 소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서 백악관 측의 어떤 저 주장은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이제 6월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도매 물가라고 하죠. 이 이마트로 치면 제품을 공급하는 단가가 PPI, 라벨에 찍히는 가격이 CPI, 소비자가 총 쓰고 나가는 돈이 PC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PPI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이건 낮구나. 근데 이제 항목별로 보면 운송료, 서비스 뭐 이런 쪽이 이제 하락하고 나머지는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운임료가 좀 내려가고 항공 운임료 이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크게 빠져서 영향을 준 거고 사실 세부 항목을 보고 특히 이제 PC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면 올라간 항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PPI 자체가 내용을 좀 뜯어놓고 보면은 되게 좋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사고 치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간 좀 찝찝하다. 뭐 오늘 PPI는 그냥 무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의류 가격이나 특히 이제 가전이나 가정용 가구 용품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세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합의를 8월 정도 안에 놓지 못한다라면 실제로 여름 정도 됐을 때는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대형주 쪽에서는 테슬라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차 출시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플러스가 났고 그 외에는 좀 어정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로는 그 존슨앤존슨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크게 올라갔다. 이게 특징이었고 AMD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중국 칩 공급 이슈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한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좋은 그
기능이 업된 칩을 장착한 컴퓨터가 이제 개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하락해서 5일선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놓고 보면 그냥 최근에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 넘어가면 누르고 그렇다고 뭐 3,170 정도 밑으로 깨지진 않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 조금 찜찜한 건 어저께 하락 종목 수가 4월 7일 이후에 가장 많았어요. 근데 4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이 폭락할 때, 예, 그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쭉 빠지고 막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락 종목 수가 700개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 종목 수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폭락 종목들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ADR이 높아서 그러니까 약간 과매수권에 들어가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또 과매수는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어떤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과열 국면은 좀 지나갔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과매도는 아니라서 상승 종목이 연속적으로 쭉쭉 나오기도 쉽지 않아서 좀 경계했다가 반등했다가 요런 흐름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추세가 살짝 좀 바뀐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더 강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보면 코스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알테오젠의 개인기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하락 종목수 비율도 코스피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코스닥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덜 오른 쪽을 좀 조금 그나마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생겼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코스닥 그동안 이제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매도 심리도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매수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약한 시장, 약한 종목을 좀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 어제 3.6% 움직이면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대형주들 보면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121선 위에 두고 계속해서 박스권이 나오고 있고 엔터주 같은 종목군들도 좀 갇혀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알테오젠 혼자 그냥 시장을 끌어 올라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로봇주 정도만 보조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의 고민은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다음 타자가 나와줘야 돼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엔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서 알테오젠 저게 올라가거나 말거나, 다른 종목이 하나 정도 이 시점에서 부각이 되면, 코스닥이 정말 변했다, 이렇게 되면서, 알테오젠이 아니라 코스닥에 바뀐 거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제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엔터, 뭐 게임주도 있고, 뭐 이렇게, 반도체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도 크고 종목 수도 많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또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 2차 전지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변화가 생기면 시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알테오젠만 올라가다 보니까 파란색은 지수고 빨간색은 상승 종목 비율인데 지수만 좋고 상승 종목 비율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알테오젠 혼자만 갔다. 이게 좀 티가 나는 장이죠. 이게 좀 변화가 생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어제 이제 3개월 만에 하락 종목수가 최대치로 나온 상태라서 코스피가 어제같이 또 종목수가 계속 많이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하락 종목수가 급격하게 일단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달라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77,000원이 가장 치열한 저항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근처까지 가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걸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이거 코스피 3,300 넘어가는구나, 아니면 당분간 박스권이구나, 이게 가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또 양상 시가총액 1위 종목만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알테오젠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게 좀 변화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증권업종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수가 약간 좀
부분적으로 이동해 가는 듯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존 강세 종목군들도 중요하지만 안 가던 종목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아니 뭐 엔터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또 다른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이 하는지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제가 뭐 며칠 전에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끌어올리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가 거의 19조 원이 늘어나거든요. 하이닉스가 한 12조 원 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참깨 여러 번 굴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핑계가 돼야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그런 핑계가 없다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와서 중국에 HBM이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핑계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지 여부가 시황상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이제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좀 조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의도 나가는 날이 방송 출연 때문에 여의도 나가는 날이라 이제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